안녕하세요. 논술 강사 이혁입니다. 논술의 정석 1-2 논술 공부 왜 해야 하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공부든지 간에 왜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논술 공부는 저는 개인적으로 논술 공부하는 게 되게 재밌고 좋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수다 떠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게임하고 노는 거, 유튜브 보면서 노는 거, 이런 거보다는 재밌지는 않아요. 인정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논술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수업 빨리 끝내고 퀴즈 하면서 노는 걸 더 좋아해요. 아무리 공부가 재밌어도 노는 것만큼 재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재미난 것들을 뒤로 하고 친구들이랑 카카오톡 하는 그 재밌는 걸 버리고 공부를 하려면 내가 지금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지금 왜 내가 논술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논술 공부뿐만 아니라 수학이든 영어든 학교 공부든 뭐 아니면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춤 연습을 하는 거든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축구 훈련을 하는 거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가? 그걸 스스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그 어렵고 지루한 거를 참아낼 수 있거든요. 자, 우리는 논술을 잘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니까 논술 공부 왜 해야 하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논술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대입에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대학교 입시를 그렇게 중시하는 성격은 아니고 대학을 좋은 높은 데를 가느냐 낮은 데를 가느냐 그게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사실 대학교 입시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입 논술을 안 하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대학교 잘 간다고 뭐 인생이 되게 되게 행복해지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과 많은 학부모님들의 관심사는 대학을 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대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학교 입시 가는 방법 이제 뭐 일단은 수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그 성적 우수를 내세워서 가는 또 수시 전형이 있고 그 외에 이제 특별 전형들이 있죠. 논술 전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논술을 잘하면 논술고사 등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방법도 있어요. 논술고사를 쳤다가 수시로 논술고사를 쳤다가 떨어지면 다시 정시로 수능을 봐서 가면 되거든요. 재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가 두 번 있는 셈이죠. 수능만 치는 경우는 수능 점수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수능을 좀 못 봤어. 그러면은 재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 성적으로 대학을 가야 합니다. 근데 내가 수능은 수능대로 준비를 하면서 논술도 잘해. 그러면 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되는 거죠.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리고 나는 아무래도 이렇게 막 달달달 암기해가지고 시험 치는 거 이런 거 난 잘 못하겠다. 내 성격에 안 맞고 내가 그쪽으로는 재능이 없는 것 같다. 근데 나는 되게 책을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고 글 잘 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하는 학생은 논술 전형을 노려보는 게 오히려 유리하겠죠. 내가 가진 장점을 더 살려서 대학을 가는 방법이 있는데 왜 내가 못하는 걸 붙잡고 남들 뒷구문이를 쫓아갑니까?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이제 논술 전형을 노려보는 게 있다. 그래서 대학교를 가는 방법으로 논술이 필요가 하다.
앞으로 논술 전형은 더더욱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수능이 폐지되고 아예 그 프랑스 바칼로레아처럼 논술 에세이 쓰기 이런 걸로 바뀔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그 국가나 우리 시대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그쪽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은 빨리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은 예전에는 옳았을지 모르나 지금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웬만한 학생들 다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튜브를 보는 학생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딜 가나 인터넷이 터지고요. 지금 국가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전국 어디를 가든 와이파이가 터지게 하자. 이쪽으로 지금 국가가 나아가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든 핸드폰을 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교과서를 인터넷으로 단 몇 초 만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통째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교과서 내용을 달달달달 외워서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시험장에 가가지고 그거 1번에서 5번 사이에 정답 찾고 있는, 그게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시험 방식인가, 국력의 낭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쭉 늘어놓은 다음에 다음 중 뭐 미송리식 토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그거 그냥 교과서 저기 다운로드 받아서 보면은 나오는 거, 그거 왜 외우고 있는지, 그걸 공부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할 필요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로 시험을 치는, 암기 기반의 시험을 치는 게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외웠어. 미송리식 토기의 설명을 다 외웠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서 미송리식 토기의 의의 이런 걸 설명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입식 교육, 그냥 지식, 그것밖에 없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관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내 논리를 만들고 내 생각을 펼치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교육은 90년대 교육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21세기인데 아직도 우리는 20세기 시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지금 21세기 우리가 이제 세계를 선도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시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걸 저같이 똑똑한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뭐 정치인들, 고위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제 수능을 폐지하고 졸업 자격 시험이랑 졸업 에세이, 논술 에세이 쓰기 이런 걸로 수능을 폐지하고 그걸로 대체를 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고요. 당장 수능에 서술형 시험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앞으로는 논술 쪽으로 나아갈 거다. 그래서 지금 혹시 초등학생, 유치원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 앞으로는 논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논술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논술 미리미리 챙겨 두셔야 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저기 대학 입시 중에 논술 전형이 있으니까 논술 공부를 해볼 만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도 이제 대입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내신 성적에 유리하다. 우리 내신도 잘 준비를 해야지 대학 잘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잖아요. 내신도 이제 점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점점 서술형 시험과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거 달달 외워서 1번에서 5번 중에 하나 정답 찾는 거는 그건 이제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그 개발도상국 시절,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그 식민 수탈당하던 시대 이후에 국가를 건설하던 시기, 그리고 전쟁 이후에 국가를 재건하던 시기에는 그렇게 암기 위주의 지식을 막 머릿속에 넣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머리에다가 지식을 막 넣은 다음에 국가도 좀 더 발달된 국가로 가고, 산업도 그 지식 없이 노동으로만 할 수 있는 산업에서 이제 지식을 활용해서 고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고가치 산업, 이런 걸로 나아갈 때 지식을 막 넣는 그런 교육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은 우리가 그 단계를 지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교육 받은 걸 가지고 내 생각을 펼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교육 과정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아마존, 구글, 유튜브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기업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왜냐? 그런 창의적인 걸 하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도 내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논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쳐내는 이런 교육을 해야 한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서술형 시험이라든지 수행평가 비중은 점점 높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글 써서 A4 한 장, 두 장 만들어서 내고 하는데 내가 글재주가 없고 글을 조리 있게 쓸 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조리 있게 말할 줄 모르고 이러면 좋은 점수를 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따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도 논술은 필요하다라고 대학교 입시와 관련돼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안 가도 혹은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논술은 사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학을 졸업을 하든 안 하든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어딘가에서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해서든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취직을 한다.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보고서를 써서 내야 돼요.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행정병이었는데 같이 있는 그 군인들이 보고서를 정말 하루 종일 썼어요. 군인들 총만 쏘고 막 뛰어다니기만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들도 보고서 써요. 회사원들도 말할 것 없고 회사원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리 있게 글쓰기를 할 줄 몰라. 그럼 회사에 가가지고 일단 뭐 취직이나 할 수 있겠으며 회사에 가가지고 안 잘리고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미리미리 논술 공부를 해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뭐 과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제과 제빵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쪽은 뭐 몰라가지고 조리학과 이런 데는 이제 뭐 빵 만들고 요리하는 걸로 시험을 많이 치겠죠. 필기 시험보다는. 근데 필기 과제가 있고 필기 시험이 있는 곳은 다 논술 능력을 중시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과, 사회학과 복수 전공이거든요. 저는 시험을 칠 때 회색 B4 용지 커다란 거 그냥 한 장 주면서 문제는 그냥 A4 용지에 뭐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그냥 딱 줘요. 그러면 그 B4 용지를 제가 머릿속에 든 걸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시험을 잘 쳐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학교 가가지고 놀 거예요? 대학교 가면은 점수 엉망으로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대학 가서도 공부 되게 열심히 해야 취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논술을 못한다. 근데 학교에서는 리포트를 써서 내라고 하고 시험은 이렇게 서술하시오 이런 시험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미리미리 논술 공부해야죠. 그죠? 저랑 같이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나머지 여러분들 논술 공부를 하면 그게 이제 리더십과 권력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독재 시대에는 그냥 지위, 권력, 힘, 돈 이게 이제 권력이고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윗사람이 우리 흔히 까라면 까 위에서 명령을 하면은 밑에 사람 복종을 해야 합니다. 상명하복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위에서 까라면 까 갑질 논란 이렇게 돼요. 지금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대통령도 탄핵을 시키고 새 정부를 출범시킬 정도로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되었기 때문에 상명하복은 이제 옛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대방을 설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말을 조리 있게 해야 하고 내 말이 논리적이어야 상대가 설득되겠죠. 논리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논술 공부를 해야죠. 네. 이게 기승전 논술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들 설득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뭐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 게 아니라면 상대를 설득시키고 상대와 타협하는 건 상대와 소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러려면은 논술을 그냥 단순히 글쓰기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논술은 논리적으로 글쓰기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말하기,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를 하면 사고력과 논리력과 서술력은 글솜씨 말솜씨거든요. 그게 늘면서 리더십과 권력을 가질 수 있다. 비단 대입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해준다. 논술은. 자,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5번째, 지금까지 좀 어려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5번째는 쉬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논술 공부하면 여러분들 똑똑하고 말을 잘하게 됩니다. 네, 똑똑해지고요. 말을 잘하게 됩니다. 저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술 공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네. 논술은 이제 논술의 핵심은 논리예요. 논리라는 건 전제에서 결론을 만들어내고 내 주장을 적확한 근거를 통해서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사고에 능통해져요. 논술 공부를 하면. 그리고 여러 시사 현안이라든지 철학적 문제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내 입장에 따라서 글을 쓰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 인간을 이해하는 힘, 통찰력이 생깁니다. 통찰력. 그렇게 논리력, 사고력, 통찰력 등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내 말을 조리 있게, 내 생각을 조리 있게 쓰고 내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해. 그러면은 서술력도 가지게 되죠. 그 똑똑해지고 말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논술 공부를 하면 내실이 가득 차는 거죠. 세상을 보는 나만의 시각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내 생각을 조리 있게 잘 말하게 되고, 여러분들 그래서 뭐 친구들 앞에서든 어른들 앞에서든 말 조리 있게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멋있지. 친구들 앞에서 말할 때 막 어버버버 하고 막 횡설수설하 해가지고 친구들이 야 그만해 그만 말해 이렇게 끊는 거, 그런 걸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논술 공부를 하면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고요. 굉장히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논술 공부 해야겠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제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논술의 정석 교재와 또 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계속 논술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재미있게 잘 공부를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를 잘 해서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우리 같이 논술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